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이 한독수 대행의 이 행보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허용이 되면 민주당 내 동정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 검찰, 그리고 이제 법원, 그다음에 이재명 측과 또 설전이 벌어졌어요. 5월달 재판 일정을 가지고. 예. 자, 이진관 부장판사, 지금 사실상 이재명한테 백기를 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절절 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에서는요, 이 경선과 관련해서 이거는 불공정이다. 그래서 김두관이는 뛰쳐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김경수, 그 다음에 김동연이는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요, 이재명 완전히 독주 부대가 될 것인데, 야, 이 두 사람은 욕심이 많은 건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건지 대세 흔들리는 이런 경선에 그야말로 레드 카펫을 다 이미 깔아놨는데 그야말로 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려고 출마하는 것이 아닌가. 예, 상당히 좀 안타깝다. 예. 이렇게 저는 혹평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 한석도 권한대행,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딱 지금 이제 출마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이 시기에 광주 기아차 공장을 갔어요. 광주 기아차 공장. 물론 요 광주 기아차 공장, 요거를 이제 주요 이제 일종의 이제 아이템으로 이제 꼽은 건데,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아주 잘 꼽았어요. 왜? 아니, 지금 자동차 대미 수출이 제일 뜨거운 감자잖아요. 이 왜냐면 관세, 이 부가 문제 때문에. 그리고 한독수 권한대행이 트럼프하고 직접 담판을 시켰다. 필요하면 별도로 만나겠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이 관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광주 기아차 공장을 가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왜냐? 지금 광주 기아차 공장의 경우에는요, 대미 수출이 무려 35%나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중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자, 그래서 내달 초부터 만약에 자동차 관세 유예가 끝나버리면 어마어마한 타격이 지금 입혀지는, 불가피한 타격을 회피하기가 어려운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 통상 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한독수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최고의 중요 업무가 바로 통상 전쟁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걸,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슈 그 성격 하나만 보는 것이고, 지금 이제 한독수 대행은요,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서 차기 출마 여부가 뜨거운 이제 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 한마디, 그리고 이제 행보 하나하나가 대선과 과연 출마 여부, 지금 이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측면도 물론 있는데, 예, 그만큼 가장 민감한 사안이죠. 자,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다 보면 한독수 권한대행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 자, 그러면 호남이 갖는 정치적 상징성이 게다가 크다고 하는 점. 그리고 한독수 대행은 광주 출신하지만 전북 출신이니까 내내 넓은 의미의 호남, 민주당 아성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말이죠,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호남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한독수 대행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호남표, 지금 이미 호남에서는요, 이재명에 대한 반란표, 이재명의 이탈표, 이재명에 대한 체질적 거부감, 이게 한 20% 이상을 차지한다. 제가 그렇게 쭉 논평을 해왔어요. 왜냐면요, 호남 쪽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60%가 안 됩니다. 50% 중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DJ라든가 과거에 이제 안철수, 문재인 이런 사람들 지지를 보면요, 호남에서의 민주당 대권 후보의 지지율은 최소 70% 이상이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재명에는요, 70%는 그만두고 많이 올라가 봐야 60% 중반. 지금은 50% 중반에 머물고 있거든요. 한 20%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게 호남에서 30%에 육박할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자, 이런 여러 가지 지표, 여론의 추이를 본다면 오늘 광주를 간 것은 대권 구도로 본다면 상당히 전략적 포인트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광주 방문은요, 야, 말로는 지금 현재 지금 권한대행이 한다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광주의 기아차 공장을 딱 선택한 걸 보면, 지방 방문 중에서도 여기를 제1차로 1차 대상으로 꼽은 보면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고요. 예, 대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기아차 공장을 가서
이 R&D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자, 그 다음에 이제 AI,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이런 거. 당연히 관세 문제는 뭐 공격적으로 본인이 다뤄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죠. 예. 자, 그런 이 메시지도 내놨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대선과 연계지어서 얘기할 것 중에 이제 하나는요,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하나의 식당이 있는데, 요 식당이 1,000원짜리 백반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아무리 싸도, 지금 뭐 서울의 경우에 아무리 싸도, 뭐 조찬이든 오찬이든 간에, 뭐 조찬은 조금 다르지만, 이 오찬의 경우에는 아무리 싸도 서울에서요, 한 8, 9천 원? 한 9천 원, 만 원. 그러니까 보통 한 점심 한 그릇 먹으려면 그냥 된장찌개 하나 먹더라도 13,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는 나가려야 되는데 1,000원짜리 식당이 있어요. 1,000원짜리 식당. 이 해 뜨는 식당. 1,000원의 행복. 예. 여기 1,000원짜리 식당, 이 해 뜨는 식당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미담을 듣고 직접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김윤경 사장님께 어머님이 시작하신 1,000원 백반 식당을 따님이 뒤를 이어서 15년째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 멀리서 감사 말씀만 전하고 갑니다. 시장 아름점포 사장님들은 많이 도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대인시장과 해뜨는 식당 모두 건승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드림, 그리고 해뜨는 식당 사장님께 안녕하세요. 유퀴즈 시청자 임진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유퀴즈에서 사장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이제 땡큐 카드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예, 땡큐 카드들이. 그래서 요런 얘기를 듣고 직접 여기 해 뜨는 식당, 여기를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손편지를 써서 고맙다라고 보내고요. 그리고 사비로 선결제해서 이 식재료를 인근에서 사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왜냐면 1,000원짜리, 1,000원만 받으니까 뭐 식당이 적자 운영일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비로 선결제를 하는 이런 미담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순수하게 권한 대행으로서의 순수한 인간적인 배려, 그리고 정책적인 배려. 왜냐하면 어쨌든 권한 대행이니까 당연히 정책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은 이것도 그냥 예사롭지 않게 볼 수 있다 이거죠. 대선 행보와 연관해서.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를 만든다 이거예요. 스토리. 출마하려면 뭐 내가 잘났어. 내가 공부 많이 했어. 하버드 박사야. 50년 공직생활하고 총리도 2번이나 했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세일할 수 있는, 세일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소재가 되지만 이런 미담 사례, 인간적으로 지도자로서 그야말로 이 민생 경제를 살핀다. 그리고 서민들을 살핀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놓치지 않은 측면, 이걸 본다면 출마 가능성이, 제가 그랬잖아요. 현재로서는 출마 가능성이 51대 49로 저는 높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중간에서 거간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일종이에요. 성일종이가 얘기하는 걸 보면, 성일종은 SNS 내놨잖아요. 시대의 요구다. 국민의 요구다. 그러니 나와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성일종이는 지금 저는 51대 49, 최소한도 높다.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성일종이는 90% 나오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다고 본다면 오늘 요 행보, 기아차 광고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식당에 메시지까지 남긴 점, 그냥 뭐 편지 안 쓰고 아이고 고생한다, 수고한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선결제 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썼어요. 직접. 예, 직접 썼어. 그리고 가려다가 못 갔어. 이걸 보면 여기에 말하자면 정치적인 그 메시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차 간 것도 정치적 메시지. 요 식당에 저렇게 손편지까지 주고 또 이 사비를 털어내고 이런 것도 상당한 스토리텔링에 매우 좋은 주제가 된다. 시저로 딱 맞잖아요. 지금 민생 경제 얼마나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요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51대 49가 아니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한 77대 3으로 이제 높아졌다. 이거. 그리고 이제 또 7대 3으로 제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 이건 MBN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BN의 성격으로 볼 때 MBN은 그렇게 가짜뉴스 보도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이 MBN 이건 준 재벌 방송이잖아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변 사람들한테 사석에서 뭐라고 하느냐. 일단 외형적으로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성일종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출마
이 친윤계의 출마 권유에 대한 선을 긋고 있어요. 외형적으로, 공개적으로는. 그러나 그래서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선을 긋고 있지만은 지금 주변에는 여러 차례 걸쳐서 이재명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두 가지입니다. 25만 원짜리 돈 풀라고 하는 거 이거는 포퓰리즘이잖아. 이거 암적 존재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돈을 막 뿌려가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요. 이러면 지금 미국하고도 통상협상이 막 시작됐는데 요렇게 이런 포퓰리즘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암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포퓰리즘.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런 것이 결국은 이런 것이 한미일 연대 여기에도 마이너스가 된다. 우려를 표명하겠다는 겁니다. 25만 원 하는 이런 포퓰리즘 그리고 통상협상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런 포퓰리즘은 결국은 한미일 3국 이게 이제 가치 외교잖아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근열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작년 4월 달에 정치권이건 정부건 간에 정말 25만 원 뿌리는 것 같은 포퓰리즘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큰 암적 존재로서 작동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한미일 연대 균열을 볼 수 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2023년도 6월에 뭐라고 했냐면, 일본 총리냐, 이렇게 민주당에서 공개가 나오니까 그런 질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죠. 이렇게 맞받아쳤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현재로서는 출마 의사가 없지만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한테 우리 국민의힘의 기존 후보들이 상당히 밀린다. 그러면은 본인이 뛰어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한덕수 대행하고 아주 가까운 인물이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부인을 하지 않는다. 불출마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출마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주 기아차 공장을 택했다. 그리고 식당에는 그냥 뭐 구두로 입으로만 관심 표명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손편까지 썼다고 하는 점. 그리고 가려다가 못 갔다고 하는 점. 왜냐면요, 또 반정부 단체들이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기 간다. 이러니까 또 난리를 쳤나 봐요. 그래서 안 갔다는 겁니다. 가려고까지 했다? 이건 사전, 일종의 홍보 마케팅. 요것도 검토한 것이 아니냐. 자, 그런 점에서 이제는 7대3으로 높아졌다. 그리고요,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도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특사도 보내겠다. 이거는 언론에서 그동안에 별로 안 다뤄졌는데, 특사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덕수 대행한테 나와. 그러니까 나올 거야? 물은 것도 나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특사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울 테니까 무조건 나와라. 이재명의 대미관, 대중관, 외교정책 노선, 이거 우리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 그러니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나 저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내면적으로 이런 외교적인 행보를 통해서 이재명이 너는 안 돼. 이런 입장을 보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7대3 정도로 저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막연하게, 막연이 아니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이죠. 이제 우리 경선 후보 등록이 마무리가 됐어요. 11명인데 그동안에 안 알려져 있지 않던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11명, 가나다 순으로 보면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 교수, 나경원,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홍준표.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지금 이제 김문수라든가 나경원이라든가 안철수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홍준표 익히 알려졌죠. 근데 여기에 유정복하고 이철우가 들어가고 양양자가 새로 들어갔어요. 양양자. 그리고 본래 나올 것 같았는데 하고 안 나온 사람은 충남북지사 김영환이하고 김태흠이. 자, 그래서 김영환, 김태흠, 그 다음에 오세훈이가 싹 빠졌습니다. 요거 탄핵에 찬성한 지방자치단체장, 탄핵에 찬성해놓고서도 뻔뻔스럽게 나온 아주 배신자가 유정복입니다. 요런 인간은 쓸어내버려야 됩니다. 배신자.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배신자 1등 한동훈, 배신자 2등 유정복은 절대로 4강 안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잖아요. 지금 오세훈이도 아유 나오려고 준비까지 거의 99% 했다가 안 나오잖아요. 왜? 배신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 이번에 배신자 이 한동훈 요인간 때문에 탄핵을 당했는데 이런 뻔뻔스러운 아주 한동훈 같은 이런 쓰레기 반드시 정말 쓰레기는 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정을 하고 있느냐? 16일에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요, 발표 당일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한 대리인 설명회도 개최하고 1차 경선 진출자들은 18일 날 비전 발표를 거쳐서 19, 20일 이틀간 조별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1일, 22일에는 100%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22일에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발표가 됩니다. 2차 경선 진출자들은요, 일제일 주도권 토론과 그리고 4명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가져요. 그리고 나서 27, 8일 날 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50%씩이 진행이 되고 29일 날 2차 경선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투표자가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됩니다. 과반 투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경선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거 결선 투표가 또 간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30일 날 양자 토론이 돼요. 그리고 5월 1일 날 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50%씩 진행이 되고 그리고 3일 날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3일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이제 5월 3일 이후에 별도 경선을 하겠죠. 지금 그런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을 지금 특정인을 위한 기획이 있다. 특정인을 위해서 룰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당의 근간을 흔들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예, 그래서 경선의 룰은 당원과 당규 전례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후보는 같은 출발선에 서야 하고 누구도 예외할 수 있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에 단일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요. 기득권의 프레임, 내부 음모론, 특정인을 향한 낙인 찍기와 같은 공당의 품격을 해치는 분열적 언행은 단호히 배격한다. 누구든 당의 기준과 경선 원칙을 흔들려는 시도를 보인다면 끝까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정권 대창출은 내부 분열해서는 안 되고 단합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 티끌만한 혼선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 홍준표는요, 오늘 저녁에 오세훈이하고 만찬을 하고 김문수, 안철수, 나경원은 내일 조찬, 오찬 그리고 직접 방문 면담을 갖습니다. 오세훈이가 주장하고 있는 다시 성장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요거를 서로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러브콜을 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빅텐트 구상에 대해서는요. 대부분이 찬성을 하지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일제히 반발을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반발 더 이상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반발은요. 결국은 네거티브로 연결이 됩니다. 당당하게 싸워라. 지금 장외에 있는 한덕수 대행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무조건 하고 불법을 제하고 지금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는 무조건 하고 이재명이 이길 사람은 전부 다 참여해야 된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만 보더라도 그렇게 불공정 게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경수 그 다음에 김동연 2명이 출마한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이지 말아라. 본인이 참았냐고 정책으로 승부를 걸든 발로 뛰든 아니면 공중전을 하든 이런 좀 작업으로 들어가야지. 아니 무슨 권한대행하는 사람이 지금 이게 얼마나 중차시기인데 이 권력에 대선에 기웃거리냐?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경선에 참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정당당하게 그때가 되면 그때
당당하게 싸울 수 있게 지금부터 실력을 연마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요 인간이 말이죠.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 5월 날짜가 둘이에요. 23일하고 5월 23일, 그러니까 5월, 그러니까 13일하고 27일 재판부가 지난번 재판에서 그렇게 정해놨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조원철 변호사가 선거일 불과 1, 2주 전인데 더군다나 대선이고 공식 선거 기간이다. 막바지 선거 기간에도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것은 애로가 있다. 반대 의사를 냈어요. 그리고 김칠준 변호사, 정진상이 변호인이죠. 이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그 다음에 설전이 오갔어요. 자, 그래서 재판부가 말이죠. 23일 말씀드렸던 건 22일이 안 돼서였고 그 주에 두 번 재판은 취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23일에 피고인 재판이 없는 거는 확인이 됐다. 그러면서 고민해 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검찰에서는요. 공판갱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자. 여기에 대해서 김칠준 변호사, 그리고 이제 조원철 변호사는 반대하죠, 당연히. 자, 그래서 오늘 또 재판에서 차기 5월 말 공판기일 추가 지정 문제를 두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요, 5월 23일로 날짜를 잡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월 23일.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지난번 재판할 때는 5월 13일하고 27일로 기일을 지정해 준 바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일에는 이재명이 재판이 없으니 좀 고민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검찰하고 공방이 있었다. 예, 공방이 있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이재명의 재판과 관련된 공방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란 사범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금 지어야 되겠다. 내란 사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일종의 내란 사범은 책임지운다. 이 얘기는요, 보복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복하겠다. 그리고 공수처 대폭 강화하고 국수본도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 내란 몰이에서 철저하게 수사한 공수처, 국수본, 그리고 검찰, 요거 모두 끼고 가겠다. 특히 공수처 대폭 강화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보복하겠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란 특검, 그리고 반헌법 특조위, 요 두 개를 강행하겠다라고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회에서는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